앞으로 나와. 그게 무슨 증거였죠? 겉보기엔 완벽한 아버지이자 남편이 정말로 아이들이 옆에서 자고 있을 때 아내를 죽였을까요? 케일러 플린은 월요일에 다시 법정에 섰고 판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완전히 밝힐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앤크라임이 전해드리는 사건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케일러 플린의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저는 2월 16일 이른 아침 이전의 삶이 어땠을지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플린 가족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일 때문에 이것이 케일러 플린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오하이오 법정에 다시 출석한 그의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판사는 몇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말씀드리고 이제 사건의 기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일러 플린이 법정에 나올 때마다 이 사건은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케일러 플린과 애슐리 플린은 오하이오주 팁시티 데이턴 북쪽 마을에서 두 딸을 키우며 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애슐리 플린은 지역 학교 교사였으며 중학교 배구 코치도 했습니다. 케일러 플린은 바닥재 회사에서 일하며 예배 인도자이자 교회 밴드 연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예전과 달라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애슐리 플린의 시신이 플린 집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케일럽은 과호흡을 하며 침입자가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주장처럼 그가 방아쇠를 당겼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은 이번 주 월요일 예비 심리에 출석한 케일러 플린입니다. 그는 애슐리가 살해된 지 사흘 뒤인 2월 19일 체포된 이후 계속 구금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리에서 판사는 케일럽의 재판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재판이 곧 열릴 예정입니다. 법정에서 오늘 있었던 극적인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케일러 플린 관련 사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맙소사. 마이애미 카운티 911. 맙소사.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했어요. 누군가 우리 집을 망가뜨렸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 안에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발, 제발, 죄송해요. 제발, 제발. 뭐가 보이나요? 제 아내가요. 제 아내는 머리에 2발 맞았어요. 이것이 바로 2월 16일 플린 집 안에서 벌어졌다고 알려진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칼렙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아내 애슐리를 총으로 쐈다고 소리친 것은 새벽 2시 30분쯤이었습니다. 이는 911 신고 전화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2번 총에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하이오주 팁시티의 조용한 막다른 골목집으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에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확인하셨나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911, yes. 지금은 아무도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끝. 아니요. 모든 문을 한 번씩. 알겠어요. 맙소사. 오 맙소사. 오 맙소사. 오. 맙소사. 오 맙소사. 세치, 안고 싶으세요? 아니요. 알겠어요. 봤어요? 저를 보세요. 심호흡하세요. 저를 보세요. 숨을 쉬어야 해요. 알겠죠? 이리 와서 제 시계를 만져보세요. 지금 제 딸이 뭘 하고 있는지. 지금은 숨을 쉬어야 해요. 알겠죠?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 있나요? 좋아요. 휴대폰은 어디에 있죠? 가족에게 전화하고 싶으세요? 잠시만요. 코리, 그를 보고 있나요? 네. 네, 한 사람만. 오, 저기 문이 열려 있어요. 저 뒷문이 열려 있어요. 밖이 밝나요? 잘 안 보여서요. 저게 옷장이에요? 알겠어요.
진심 갈등이에요. 맞아요. 그를 데려올까요? 좋아, 이거 봐. 조심해. 아, 안 돼. 귀찮아. 피 보이나요? 그냥 무시할게요. 저기, 누가 그를 지켜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지켜봐야 해요. 네네, 금방 갈게요. 오늘은 말을 많이 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전화할까요? 원하면 올라오세요. 이 집에 총기류가 있나요? 저는 산탄총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다고 했잖아요. 탄탄총, 이구경총, 비비탄총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제 트럭에 권총이 있어요. 알겠어요. 글러브 박스 안에 있어요. 알겠어요. 경찰이 공개한 바디캠 영상에서 경찰관들이 풀린 집에 들어갈 때 장면은 흐릿하지만 오디오는 계속 나와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사실을 수집하려고만 하고 있지만 그들이 차량의 센터 콘솔이 열려 있는 것도 알아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차고의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알아차립니다. 이제 케일럽은 자신의 차 글러브 박스에 권총을 보관한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살인 무기를 확보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제 경찰은 집안을 계속 수색하면서 플린의 딸들이 아직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소파에 앉으세요. 알겠죠? 누군가에게 전화해도 될까요? 네. 여기가 그냥 방인가요? 여기가 그냥 방인가요? 알겠어요. RPA에서 점검 요청 중입니다. 레베카, 션,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그는 창가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코리는 어디 갔어요? 저 방은 뭐예요? 여기요. 그 여자애는 괜찮아요. 네, 여자애들은 괜찮아요. 좋아, 너 괜찮아, 사담. 잠깐만요. 이메일을 확인하면 되나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하나요? 잠깐만요, 자기야. 맙소사. 그가 그렇게 하게 둘 거야? 맙소사. 맙소사. 오, 맙소사. 야구 경기가 있나요, 모두들? 그녀 갔어? 아니, 나는 못해. 그녀가 내 산책에 있나? 연락 필요해? 너는 도그워커인 나를 돌보고 싶어? 대산책 도움이 부탁해. 코리, 우리가 그에게, 가족에게 전화하게 해줄까? 아니면 말까? 가족에게 전화하는 건 괜찮지만 그들이 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 알겠어. 아마 그러지 않는 게 좋겠어. 응. 알겠어. 응, 두 여자애들 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깼어.
재즈에 대해서. 묻고 싶지 않아. 지금은 그에게 질문하고 싶지 않아. 재밌네. 괜찮아. 완벽해. 세상에. 앉아 자기야. 알겠지? 계속 앉아 있어. 오 세상에, 오 세상에, 오 세상에. 오, 사랑해. 그분 정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정말 힘든 거 안다. 알겠지? 이름이 뭐예요? 캘럽이에요. 죄송해요. 알겠어요. 세상에 모든 게 세상에. 세상에. 참고로 가족에게 전화는 가능하지만 집 안이나 근처에는 올 수 없어요. 그런 건 허용되지 않아요.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제 부모님은 미네소타에 사세요. 저요. 그 전에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요? 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경찰은 그 후 오디오를 차단했습니다. 그들은 케일럽이 아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과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가 주장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케일럽은 겉보기에는 다정한 아버지이자 남편일 뿐만 아니라 꽤 성공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때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12에 참가한 적이 있었고 2014년쯤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사위원들, 예를 들면 사이먼 코엘 앞에서 오디션에 성공해 할리우드행 골든 티켓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 다음 단계까지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그는 쇼에서 짧은 분량으로 소개될 만큼 충분히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에서 그에게 자기소개를 시켰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울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녀는 정말 예쁩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는 애실리가 예전 오디션에서 잘 되지 않았던 그를 다시 도전하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가서 오디션을 봐야 해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케일러 플린에 대해 아는 바를 보면 그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내를 죽일 것 같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바디캠 영상에서 집안에 약 45분 정도 머문 후 케일럽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감정이 북받친 채로 포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가 진짜로 네 피자를 먹고 있네. 오. 너는 아시네. 오. 앞서사. 이해가 안 돼. 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 이리 와. 괜찮아? 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그냥 그렇게 해도 돼? 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놀라지 마. 나는 충격받았어. 우리 그냥 계단에 앉을래? Yep. 그에게 담요를 줘.
뒤에서 누가 돌아다녔어. 저게 뭐야? 뒤에서 누가 돌아다녔어. 부부한관한테? 아무도 뒤에서 안 돌아다녔어?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걔들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저는 걔들에게 갔어요. 저는 그냥 그들에게 돌아다니며 붙이라고 했어요. 콜트가 테이프를 붙이러 몇 군데 갔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였을 거예요. 알겠어. 유일한 선택이었어. 드론을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뭘 찾아야 할지 몰랐잖아. 그 얘기 들었어? 나 찾고 있었어. 멈췄어. 그리고 나서 나는 달렸어. 그리고 그 사타구니 쪽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얼마나 오래 있었어? 우리가 오기 전에 여기 얼마나 있었던 거야? 한 20초 정도? 그렇게 오래는 아니었어. 알겠어. 너희 쪽 불빛을 본 것 같아. 차가 한 대도 나오지 않았어. 견과류는 하나도 못 봤어. 잠깐만, 나도 아무것도 못 봤어. 전부 위에서 아래까지. 첫 번째가 들어왔을 때 나는 빠르게 움직이는 걸 봤고 그들이 나에게 진짜 신호로 때리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아. 그래. 처음에는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저 뒤쪽 옆문이 열려 있었어. 아직도 열려 있어. 맞아. 애슐리 살해 직후 몇 시간 동안 경찰은 이 사건이 살인으로 번진 절도 사건이라고 가설을 밝혔어. 케일럽도 그렇게 말했지. 경찰이 와서 드론을 띄우고 땅에는 경찰견을 투입했어. 하지만 그들은 침입자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다고 해. 바디캠 영상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남편이 분명히 격앙된 상태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매우 전문적으로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케일럽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보이는데도 경찰은 그의 이야기를 다소 의심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 그래. 뒤쪽 뒷문이 열려 있어. 바로 저기 옆에 문이 있어. 열려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차고 쪽은 확인했어? 우리는 안 했어. 트럭의 센터 콘솔이 열려 있어. 그리고 거기에 총을 보관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 쇼. 안에 같은 방에서요, 그것도? 그래. 그녀의 침대에서. 안녕, 해리. 나는 그와 얘기하지 않았어. 코리가 얘기했어. 여기 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본 것에 대해 EMT와 이야기하는 바디캠 영상이 있어. 내가 이걸 말해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 알아.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 오래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조지가 왜 그런지 알아볼게. 지금 어디 있어? 우리는 도둑 신고를 받고 여기 왔어요. 네, 제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 집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시신을 만질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에게 시간을 말해줄 수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직 5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생각해봤어요. 색깔이 아직도 좋았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출구방에서 큰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그거요. 이름과 생년월일은 안 받아도 되고 나중에 역에 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가지러 갈게요. 우리 같이 놀 수도 있어요? 네. 네 말이 맞으면 그래. 탐사들이 올 때까지 우리도 여기서 계속 기다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경찰은 분명히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지만 케일럽이 너무 흥분해 있어서 진정할 때까지 그리고 형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이제 담요로 케일럽을 위로해주던 친구가 경찰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 방금 그가 나한테 전화했어. 아마도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으로부터 40분 전에. 난 찬성이야. 그녀는 정말 잘못 알고 있어. 알지? 그녀가 할 거야. 그녀가 나보고 달력을 안고 자라고 했어. 오 맙소사. 내가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결국 케일럽은 담요에 쌓인 채로 경찰차로 안내되고 경찰은 그가 자발적으로 몇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다고 말합니다. 이제 케일럽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DNA를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이 바디캠 영상에는 시간 표시가 없어서 경찰이 케일럽의 집에 도착한 후 몇 시간 만에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배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Will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선생님? 캘럽입니다. 케일럽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외지에서 오시고 제 핸드폰이랑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로 모든 거 처리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부모님을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모든 걸 수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그거 할 일이 있으니 저는 잠깐 나가 있을게요. 필요하시면 그냥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꽤 간단한 과정입니다. 네, 모권영차님. 하나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남겨진 물건에서 터치 DNA를 찾으려고 했어요. 이걸로 당신이 용의자에서 제외될 거예요. 즉, 감식실에서 이게 집주인 것 같네 라고 하면 당신은 용의자에서 제외됩니다. 아니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다른 프로필이 생기는 거고 그게 누구인지 찾아내야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정말 간단해요. 멸균 상태죠. 새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시면 제가 이걸 넣어서 볼 안쪽을 몇 번 돌릴 거예요. 현재 케일럽의 신문 영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그 부분은 바디캠 영상이 공개되긴 했지만 편집된 부분이야말로 재판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인 것 같아요. 법원 기록에 따르면 912 신고 전화와 바디캠 영상을 통해 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큰 의문점은 무엇인가요? 검찰이 케일러 플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게 된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이었나요? 현재로서는 추정되는 범행 동기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은 아직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고 주거 침입이 있었고 뭔가 나쁜 일이 있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들에게 그게 필요한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가 정말 속옷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이제 케일럽이 체포되는 순간입니다. 좋아요, 케일럽 일어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나가세요. 그게 뭐죠? 저를 위해 그걸 뒤집어 주세요. 선생님.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 손을 모아주세요. 패트릭이 전화했나요? 이게 뭐예요? 패트릭이 당신에게 전화할 수 있나요? 저는 그가 그걸 위해 전화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지금 그에게 전화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와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예의 있게 협조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를 잠깐 안아줄까요? 그걸 원해요. 제가 그걸 원해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요. 그거요. 그걸 원해요. 그걸 원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해요. 선생님, 저를 찌를 만한 핀이나 날카로운 게 있나요? 그는 며칠째 굶었어요. 물이라도 줄 수 있나요? 그에게 좋은 정보를 주지 마세요. 우선순위 전화를 받은 후 제품이 도착했어요. 팔을 편하게 해주세요, 선생님. 다리를 잠깐만 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리고 대기구역에서 케일럽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역시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가 자신의 아내를 죽였을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사람의 예일 뿐입니다. 케일럽은 수갑을 찬 채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됐고 첫 법정 출석 때 판사가 추가로 할 말이 있는지 묻자 케일럽이 답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판사님, 저는 딸들만 돌보고 싶을 뿐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200만 달러의 일괄 보석금을 명령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석금을 대실 경우 법원은 귀하에게 전자감독이 붙는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 전 감독을 받게 될 것을 명령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귀하가 직접적으로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케일럽은 체포 후 계속 구치소에 있으며 대배심은 애슐리 사망 관련 12건 가까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11개 혐의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보석금은 350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케일럽은 가종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애슐리의 사망과 관련해 추가로 3건의 살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중범죄, 폭행 2건, 증거조작 3건,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피해자 또는 증인에 대한 협박 2건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린이 누구를 협박했다고 주장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살인 혐의에는 총기 가중처벌 조항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TCP 당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용하자면 플린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사형제도도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사형이 합법이지만 2018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플린은 오늘 이 사전 심리회의를 위해 다시 법정에 출석했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 자료가 검찰에서 변호인 측으로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 자료가 제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멀리건 씨는 자신의 의뢰인이 신속 재판권 포기를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맞습니까, 멀리건 씨? 맞습니다,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재판 날짜가 4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입니다. 그날 오전 8시 45분에 시작해서 2주간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변호인이 신속 재판권 포기 신청을 제고하고 싶다면 법원은 이를 4월 6일 오후 2시에 진행 상황 확인 심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한 포기는 법원이 정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4월 28일은 케일럽 플린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 날로부터 2달 남짓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4월 6일에 열리는 이 심리에서 변호인 측이 케일럽의 사건 준비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 날짜가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대중의 관심이 큰 사건이고 혐의 내용도 엄청나게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바디캠 영상 같은 증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든 912 신고 전화도 공개되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 측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공개되는 정보의 양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사건에서 제시될 수 있는 기타 잠재적 증거뿐만 아니라 자료 공개 금지 요청에 대한 심리를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바로 지난주에 그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제 이해로는 현재 변호인 측이 그 건을 추가 심리로 정하고 싶어하며 우리는 그 문제를 상황 점검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멀리건 씨,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심리를 4월 6일로 연기하는 신청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겨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날 실제 심리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첫째로 그 문제에 대해 나눈 논의에 감사드립니다. 둘째로 보여주신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논의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최소한 일주일 동안 연기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상황 점검 회의를 할 때까지 연기가 필요하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 회의에서 실제로 필요하다면 신문 날짜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리고 사무실 외부에서도 그 특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공식적인 신청인가요, 미스터?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측 이유 있으신가요? 이해 없습니다. 좋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었으므로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리 연기를 허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4월 6일 진행 3원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겠습니다. 해당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법원은 변호사들에게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고 이 사건의 증거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또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감사합니다. 네, Mr. Watkins. 예, 없습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나요? 기록상 남기자면 재판장님, 오늘 심리와 관련해 마슨법은 준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리관 씨 추가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4월 6일 오후 2시 다시 뵙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여기서 산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케일러 플린 관련 사건의 다음 중요한 일정은 4월 6일입니다. 그는 여전히 구금 중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아내를 숨지게 한 총격을 자신이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앤드크라임 사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시고 피콕에서도 스트리밍 중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